작년에 신년 운수를 봤을 때 삼재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많이 힘듭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 있겠냐마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두 분 다 계실 때는 저도 여느 집 아이처럼 까불기도 하고 철없이 노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랐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장남이기에 더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버지는 용접 기술자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며 일을 하셨고 기술자라 그런지 벌이도 꽤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자라면서 모자람 없이 컸고 엄마도 전업주부로 저희를 챙겨주셨고요.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종종 있어서 어머니 혼자 남자 셋 돌보신다고 버거워하신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삼형제는 우애가 있는 편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자랐죠. 부모님 그늘 아래 화목하게 살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막 대학에 들어가 새내기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일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엄마와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부상이 심각해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재원이 아버지, 눈 떠봐. 왜 그러고 있어? 눈 뜨란 말이야. 아버지. 재원아, 어쩌면 좋니? 네 아버지 어쩌면 좋니? 엄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일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10층 높이에서 추락을 하셨는데 아래에 자재들이 많아 부상이 심각했죠. 부러지고 찢어지고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동안 자라면서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강인하고 듬직한 가장의 모습이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결국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이고 여보, 가지마. 아버지의 임종 직전 다행히 동생들도 병원으로 왔고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임종길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심장박동이 결국 멈췄을 때 엄마는 통곡하셨어요. 결국 남편을 앞세우게 된 엄마는 울다가 혼절까지 하셨고 저도 동생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죠. 울고 울어서 우리 아버지 듣고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뒤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됐죠. 엄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도통 기운을 내지 못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중학생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울었고 집의 가장이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지만 말 그대로 보상금일 뿐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충당하긴 부족했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컸지만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력 상실 또한 버거운 일이었죠. 모아둔 돈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사람이 좋아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것도 많아. 그리고 이 아파트 이사 오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들어왔고. 그럼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요. 그럼 되잖아. 그래야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학교나 다녀. 엄마가 다 알아서 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엄마가 염려가 됐지만 엄마를 믿으라는 말씀에 저도 제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재원아, 어쩌면 좋니?
네 아버지가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어.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은 원래 있다면서. 그거 말고 또 대출을 낸 모양이야. 대체 누구한테 돈을 준 건지. 이 집 팔아서 이사 가야 하는데 남는 것도 별로 없어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빠는 대체 누구한테... 엄마는 몰라요? 몰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버지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앓는 소리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 친구를 도와주시곤 하셨죠. 집에 식구가 많은데도 아버지는 힘든 친구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엄마 몰래 누군가를 도와주신 모양이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그렇게 함부로 쓰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 5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은 저희에게 말도 없고 집을 아무리 뒤져도 차용증도 없으니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호의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장 어찌할 방도가 없어 집을 팔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살 집을 구했는데 돈이 모자라 허름한 빌라의 전셋집을 겨우 구했죠. 집도 줄여서 가야 해서 덩치가 큰 살림은 죄다 버리고 소파도 놓을 자리가 없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겨우 이사를 다 한 그날 밤 엄마는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혼자 흐느껴 우셨죠. 살아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도 없이 겨우 집 한 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너무 비참하다며 우셨어요. 엄마 그만 울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될 줄 아셨겠어? 죽은 사람 원망해서 뭐 하겠냐마는. 너네 아버지 어쩜 이렇게 실속이 없어.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전부 남 좋은 일만 다 시키고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니? 어쩌면 좋아? 방법이 있겠지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제 위안에도 엄마는 흐느껴 우시기만 했어요. 저도 막막한데 엄마도 그러셨겠죠. 평생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겨우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이 나이도 있고 하니 더 어려웠고요. 식당 보조로 겨우 몇 시간 일해서 버는 건 우리 네 식구 생활비로는 됐지만 저와 동생들 학비까지는 어려웠어요. 저는 고민하다 결단을 내렸죠. 내 미래를 위해선 대학을 나오는 게 맞지만 가족들 위해선 당장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엄마한테 상의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휴학계를 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고 그러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 내리고 행동을 했죠. 나중에 제가 휴학을 하게 된 것을 아신 엄마는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등 뒤로 들리는 엄마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를 울지 않게 하겠다고 혼자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있는 한 다시는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죠. 엄마, 저 휴학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돼. 나 내일 아침에 5시에 집에서 나가요. 휴학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 이제 돈 벌 거예요. 재석이 재준이 내가 공부시킬게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네 공부나 해. 엄마 혼자 벌어서 다 못해. 알면서 그러세요. 하지만 네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엄마, 이제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요. 아버진 돌아가셨지만 우린 살아야죠, 엄마. 이제 울지 마요, 응? 그래, 재원아. 엄마가 단단해질게. 꼭 단단해질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휴학했다는 얘기에 눈물을 보이시던 엄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힘내겠다고, 징징거리지 않고 일어서겠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든든했어요. 제가 그랬듯 엄마한테도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었죠. 학교를 휴학하고 저는 곧장 공사장으로 갔어요.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곳으로 제가 일을 하러 간 것은 모두 돈 때문이었어요. 제 나이에 그나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그 일이었거든요. 공장에 들어갈까도 싶었지만 보수가 괜찮은 곳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자리가 난다고 해서 그동안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노가다라고 하죠. 몸 써서 돈을 버는 일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벽돌을 지고 나르고 자재들도 이고 나르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는지 알게 됐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냥 할 일을 해야 했어요.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며 일을 했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칫하면 일자리를 뺏길 위기라 매일매일 출근을 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에 온몸의 근육들이 난리를 쳤지만 파스 붙이고 스프레이 뿌려가며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당으로 받은 돈을 보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이런 공사판에서 일하셨을 아버지.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아버지 발의 냄새가 지독하다고, 싫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예전 기억에 눈물이 한 번 더 흘렀어요. 아들의 표현에 허허허 웃기만 하셨던 내 아버지. 시간을 돌려 그때로 갈 수만 있다면 손수 내 손으로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을 텐데 철없던 그 순간들이 죄송하고 후회가 됐어요.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아버지께 미안해하는 대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자 한 번 더 다짐하며 일을 악물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저는 군대를 갔어요. 할 수만 있다면 빼고 싶지만 그게 또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둘째가 성인이 된 후에야 군대를 갔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복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사회인이 됐을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이제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막노동만 계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친구가 택배 회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줬고 자기 택배 사무실 사장이 벌이가 꽤 괜찮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경험 삼아 일을 시작했어요. 택배 일은 해봤냐? 아니요, 처음입니다. 얼굴은 꼭 쌤님처럼 생겨선 너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체력이랑 머리가 안 되면 많이 힘들어. 할 수 있겠어? 저 곱게 큰 거 아닙니다. 공사장에서 3년이나 막노동 일 해봤어요. 체력은 자신 있고 일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래? 막노동을 했다고?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봐. 우리 지점이 물류가 다른 데보다 좀 많아. 일하는 만큼 돈 벌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그리 힘들까 했는데 사장님 말대로 체력이랑 일머리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택배물들 상하차부터 배송의 전산 확인까지 처음 하는 일이라 꽤 까다롭게 보이더군요. 그래도 뭐 일이라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익히기만 하면 문제 없겠다 싶었고 배송하는 만큼 페이를 주시기로 해서 미친 듯이 박스를 들고 날랐어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점심도 차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일을 했고 바지런을 떨어 그런지 그달에 500만 원이나 벌게 됐어요. 노가다 하는 것보다 벌이가 더 좋았죠. 막노동은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일감을 뺏길 때도 있어서 4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였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았죠. 너 생각보다 적응 잘하는데 여기서 오래오래 나랑 일하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 사무실 낼 수 있게 도와줄게. 진짜요? 사장님 그 말 진짜죠? 자식이 속고만 살았나? 진짜야. 네, 저 사장님 옆에 계속 붙어 다닐게요. 그래 임마, 나만 따라와. 화통한 성격의 사장님과 성격이 잘 맞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성향도 비슷하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제가 참 많이 따랐죠. 보통의 알바나 직원들은 니일 내일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내일처럼 신경 쓰면서 했거든요. 그게 사장님 마음에 드셨던지 평생 같이 일하자고 하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업무도 점점 중요한 일로 바뀌더군요. 배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까지 전적으로 저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내가 너 믿고 다른 곳에 지점 낸 거니까 너 제대로 해야 해. 알았지? 아이, 사장님도 제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큰 소리는. 너 제대로 하는 거 보고 여기 매장 넘길지 말지 결정할 거야. 알았지? 네, 사장님.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웃으면서 일했어요. 즐긴다고 하죠? 정말 즐기면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장님만큼 돈을 벌고 싶었죠. 그 정도면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로 열심히 일했어요. 몸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대부분 들고 나르는 일이라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프다고 일을 쉬는 건 제 사전에 없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아플 땐 스트레칭 좀 하고 뜨거운 걸로 지지고 그러면 괜찮아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죠. 병원에서는 일을 쉬고 안 아플 때까지 요양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뼈주사라는 것까지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아플 때마다 주사로 견디는 건 치료가 아니라며 나중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버텨냈어요. 그만큼 저에게 그 일이 절박했고 간절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무식하게 참고 일을 한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10년 동안 지켜보시고 결국 사무실을 저에게 넘겨주셨거든요.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던 동네라 일하는 건 그대로인데 수입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이미 사장님이 자리를 다 잡아놓으신 걸 저에게 주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심이라고 해야 해요. 그게 전부 다 돈인데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주신 거니까요. 자, 이제 이 지점 네 거야.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사장님이 정말 저한테 사무실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사내대장부가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 해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로 자리 잘 잡아봐. 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배 사장님이 됐어요. 제가 자리를 잡는 동안 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취업도 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식당 보조로 일하시던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하시고 집도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죠. 저로서는 참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된 이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간들. 한눈 팔지도 않고 달려왔기에 저는 더 뿌듯하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집이 안정되고 나자 이제 제가 보이더군요.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할 땐 언젠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책임질 가게가 생기니 복학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이란 졸업장은 취업할 때 필요한 거였기에 이참에 마음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인생 내 가게 운영하면서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쯤 되자 엄마는 이제 결혼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나이만 계속 먹어갈 게 아니라 괜찮은 여자 만나 장가 가고 가정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실지 알지만 여자를 갑자기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동안 일한다고 소개팅 같은 것도 안 해봤고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도 오래였고요. 그러던 중에 사무실 격리를 하고 있는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근무 시간이야. 마치고 전화할게. 아니야, 끊어. 응? 알았어. 집이에요? 통화하지 왜 급하게 끊어요? 마감도 다 했는데. 퇴근하고 통화하면 돼요. 기분이다. 지금 퇴근해요. 네?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할 일 끝났는데 뭐.
사무실 지킨다고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가요. 내일 봐요. 네, 고맙습니다. 경리를 보는 여직원은 차분하고 일도 꼼꼼하니 야무진 여자였어요. 저랑 3살 아래였는데 어른들이 좋아하실 딱 그런 타입이었죠. 저희 엄마도 사무실에 한번 와보시고는 경리 아가씨 마음에 든다며 잘해보라는 말도 하셨는데 사무실 직원이랑 뭐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여직원이 엄마와 무슨 볼일이 있는 것 같길래 일찍 퇴근시키고 저도 곧 마무리 후 가게를 나섰어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 나와보니 30분 먼저 나간 여직원이 아직도 길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죠. 어서 내놔! 통장 내놓으라고! 엄마 왜 그래? 돈 줬잖아. 넌 나한테 월급 속였지? 네 사장이 돈 후하게 준다며. 그래놓고 나한테는 얼마 안 받는다고 속여? 이게 진짜. 엄마 아니야. 나 월급 받은 거 엄마 다 줬어. 그럼 통장 내놔봐. 그럼 알겠지? 내놓으라고! 엄마라는 사람이 딸 월급 통장 받으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까지